안녕하세요. 배명고등학교 2학년 심리학 수강학생 여러분. 오늘 심리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리학에 대한 이해 부분을 공부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심리학에 대한 이해 부분은 생활과 심리학, 심리학의 분야와 직업이라고 했는데 생활과 심리학의 일부분만 한다 그랬죠? 네, 심리학은 어떤 학문이며 우리는 왜 심리학에 관심을 갖는가? 심리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고요. 마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의 영상이나 흔적이 유기체 내부에서 재현된 것을 의식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리학은 인간 마음의 구조와 과정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적 방법을 사용해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1,000원짜리도 봤었고요. 자, 그러면 심리학은 가짜 심리학, 사이비 심리학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뭐 관심법, 독심술, 관상술은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 심리학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심리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새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 심리학, 나, 셀프 알기, 나를 알기, 마음의 이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각, 학습 및 기억의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은 동기와 정서, 그리고 성격과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사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각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거리와 크기의 지각, 거리와 크기의 착시, 운동의 지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 거리와 크기의 지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교과서는 여기 6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똑같은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잘 보면 왼쪽 사진은 넥타이 맨 사람 저 뒤로 한 사람이 앉아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사람이 요 넥타이 맨 사람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자, 조끼 입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왼쪽에 조끼 입은 사람과 오른쪽에 조끼 입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커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왼쪽에 조끼 입은 사람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사진의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이유는 왼쪽 사진에는 원근 단서, 그러니까 원근법이라고 알죠? 자, 같은 비슷한 크기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더 작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는 원근 단서를 고려해서 이 눈에 들어오는 감각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 사진에 똑같은 이 조끼 입은 사람이 실제 들어오는 망막상, 자, 망막상이라는 거는 눈에 들어오는 상 모양이죠. 망막상은 똑같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더 작아 보인다는 우리의 경험으로
실제 망막상보다 더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이 조끼 입은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조끼 있는 사람은 실제 크기는 이 사진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만 원근법상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눈에는 더 크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보게 되면요. 자, 요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우개.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이번에는 거리와 착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거리와 착시. 자, 요 사진 유명한 사진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심리학자 에임즈라는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방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우 크기가 상당하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여자아이의 엄마로 추측이 되는데요. 딸이 엄마보다 한 2배가량 커 보입니다. 자, 심리학자 에인즈가 공안한 방이고요. 이거를 보도록 하는 거는 작은 구멍으로 한쪽 눈으로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착시 현상인데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면 화살표 모양이 조금 화살표 모양이 조금 구멍으로 이 방을 보는데요. 이 방은 실제로 정육면체나 아니면 직육면체 방이 아닙니다. 이 왼쪽 모서리는 아주 높습니다. 높고 오른쪽 모서리는 짧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여기는 아주 깊고요. 여기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실제로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진 않겠죠. 네, 어쨌든 이 방을 보게 되면요. 네, 한쪽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원근 개념보다는 망막상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넥타이 입은 사람, 조끼 입은 사람의 사진은 원근감의 크기를 경험을 바탕으로 크기를 해석했지만 이 에임즈의 방의 사진은 망막상의 크기를 그대로 인지해서 일종의 착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이나 또는 건물 사이에 보름달이 있는 경우를 본 경우 있을 텐데요. 이 지평선에 이나 건물 사이에 보이는 보름달이 그냥 하늘에 창공에 떠 있는 그러한 보름달보다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이 지평선의 달은 건물이나 산 등 거리 감각을 경험하도록 해서 눈에 맺히는 보름달의 상은 똑같지만 거리 감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의 크기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심리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착시라는 거로 시작을 하냐면 심리학은 결국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착시 또는 오류를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의 지각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63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운동의 지각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도된 운동이라는 거 있고요. 가현 운동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먼저 유도된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사물의 움직임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기차를 딱 탄 경험을 한번 지하철이나 기차를 탔을 때 보면 상대편에 있는 정체된 기차가 출발할 때 내가 탄 기차가 마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도된 운동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죠.
밤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면서 달을 가리는데 마치 달이 움직이고 구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유도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현 운동을 보면요. 가현 운동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두 개의 광점, 다시 말하면 빛이 두 군데서 반짝반짝 거리는데 시차를 둬서, 그래서 적절한 시점으로 전멸하면서 마치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광점이 움직이는 것 같은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광점의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활용한 것이 이제 그 모션 픽처, 영화라는 것인데요. 영화는 약간 다른 장면들을 30분의 1초로 계속 제시를 해서 물체가 마치 움직이는 동영상이 된다는 이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리와 크기의 지각 또는 거리와 착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사물을 어떤 과정을 통해 지각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지각, 학습 및 기억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기억이란 무엇이며 선택적 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리학 수강하는 배명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60페이지에서 61, 62, 63, 64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